축진토를 좋아하는데 축토는 깔고 계시고, 술미토는, 미토는 그 연주에 있으니 뭐 어릴 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술미토는 조토이므로 녹만 쓸 뿐이다. 술미토는 이분께 좀 안 좋으니까 진토는 좋다고 했는데 갑목이 좋고 또 좋은 진토가 대운이 왔습니다. 갑진 대운이 둘 다 좋은 게 왔으니까 이분의 합격은 더 높아지네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점을 치보시기 바랍니다. 신묘일생은 현침살이다. 이분은 신축일생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구성이 좋은 사람은 어사, 약사치, 무사가 될 수 있고 사주구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깡패, 도살자가 된다. 해당이 안 되게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신묘일주가 주중에 천문이 있거나 형살이 있으면 활인업을 한다. 신묘일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신금은 화왕하면 녹고 토가 조하면 금이 녹슬어 부서진다. 그러므로 신금이 하왕절에 생하고 수가 없으면 요절하지 않으면 장애자 과부가 된다. 이것도 곤명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천간오행이고, 다음은 이분이 신축이니까 축토, 지지오행, 축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는 조토, 섭토, 섭한 흙, 섭토이고 금고이고 은행이며 조후불급이면 만물의 불생토이다. 축토는 개신기가 들어있으니 개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섭한토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관하는 금고이고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조가 불급하면은 뭡니까, 이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니까 병화가 있어야 쓸 수가 있는데, 이 병화는 29세 대운 때, 병호 대운 때 한번 왔었지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일이 있었고, 갑진도 양간에 속합니다. 그 목이라든지 토의 기운은 양의 기운에 속하거든요. 그 수라든지 금의 기운은 음의 기운에 속합니다. 뭐 추동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대운은 크게 좋은 편에 일단은 속하고 있고, 병화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데 병화는 작년에 지나갔지요. 병신년. 그 작년에 별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좋은 운을 갖다가 놓친 케이스입니다. 작년에 뭔가 좋은 일을 갖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놓친 케이스가 되겠네요. 축토는 금고이며 축토 속에 개신기가 암장되어 있는 바 술이나 미로 충하여 계고해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충미충을 하거나 축술미 사명이 될 때 축술이 돼야 열립니다. 창고문은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 게 아니고 부딪혀 가지고 충을 해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운이나 미운으로 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 월운이 아마 무술월이 될 겁니다. 제가 무술월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문이 열리니까 월운에서 10월달 11월 월운에서 그 운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번 달에 합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대운에서 왔는데다가 월운에서도 왔습니다. 기회가. 축토는 소임으로 검소하고 묵묵하고 인내심이 있다. 뭐 이분은 묵묵하고 검소하고 인내심도 상당히
강하신 분입니다. 거기다 머리까지 좋으니 참 아까운 인재인데 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또 기여를 해야 되실 분인데 직장을 옮기시고 뭐 사회에 이바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은 소임으로 을목을 좋아한다. 뭐 천간에는 을목이 없고 을목운은 39세 을사대운에 왔었네요. 그러니까 이즈음에도 현금으로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을갑 뭐 30년 동안 좋은 운에 지금 속해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태가와 오행의 태가와 불겁을 봐야 되네요. 오행의 태가와 불겁을 보자면은 그 신축 일의 경인 이거는 덕령을 하고 신강사주입니다. 뭐 태과까지는 아니고 강한 사주이니까 금기운과 토기운을 설해주거나 극해줘야 좋은 운이 되겠네요. 간목운도 이런 기운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운을 갖다가 설해주고 하는 기운이니까 좋은 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를 충하는 축토를 충하는 운도 이번 달에 왔으니까 이번 달에 좋은 운이 될 것이고 불급은 이 사주에서는 수운이 좀 부족합니다. 수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 되는데 식상의 기운이 부족하니 뭐 수기운이 부족하면은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하는 방법은 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에서 오행의 생극재화 작용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금과 기토는 서로 생합니다. 경금과 신금도 서로 생합니다. 신금과 축토도 생합니다. 신금과 유금도 생합니다. 미토와 유금도 생하게 되고 기토와 신금도 생하고 이 주변에 다 생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좋은 기운에 해당이 되네요. 시지에 인월이 있는데 인월 같은 경우도 이분에게는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제운에 속하거든요. 신금에 있어서 인월은 인신은 인은 인목은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재물이 하나가 있는데 말년에 정제운이 있으니 이 정제운도 월급으로 받는 꼬박꼬박 받는 돈이니까 지금 이 운이 들어서도 서야 될 것 같으면은 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는 것이 월급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지지장관을 찾아본다. 미토는 정을기가 들어있고 유금은 경신신이 들어있으며 축토는
개신기가 들어있고 이 지장간 부분을 신홀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금이죠. 신금에서 정화를 보면 뭐 을목을 보면 기토를 보면 이렇게 하나씩 또 대입을 해보시면은 그 성향들이 지장간의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나의 육신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정화는 편관에 해당이 되고 기토는 편인에 해당이 되고 경금은 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급지라는 것은 뭐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인목은 정지에 해당이 되고 축토는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유금은 비견에 해당이 되고 신축 일주에서는 걸록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토는 축토와 마찬가지로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9번째 12운성을 찾아본다 되어 있는데 연주의 미토는 12운성 중에 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금은 말씀드린 대로 걸록에 해당이 되고 편인은 양에 해당이 되며 마지막 임목은 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와 같은 성격들을 동영상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적절한데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운성을 찾아서 책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분이 그 미토가 쇠에 해당이 되니까 쇠는 달도 차면 기울듯이 화려했던 제왕의 전성기가 지나고 기우는 운세를 말한다. 몸은 점차 늙어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처진다. 쇠운에서 새로운 일에 손을 대면 도중하차하거나 고전한다. 이거는 뭐 어릴 때 지나간 부분이고 지금은 뭐 추군이나 묘운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양과 태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잉태된 상태를 말한다. 아직은 아무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운에서는 진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축토에 해당되는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으니 온순하고 낙천적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와 양에 대한 그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를 갖다가 들이라고 하는데 만물이 땅속에 묻혀 아직 거의 형체가 없는 것과 같으며 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충동에 의하여만 동요하는 기질이 있다. 지금 어떤 외부의 충동이 있으니까 동요를 하겠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정에 끌리기 쉬우므로 여자는 남자의 유혹에 약하여 정조를 잃기 쉬우며 인정에 못 이겨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연애태가 있으면 부모와 일찍 이별하고 선대는 양자 또는 서자가 되기 쉽다. 월애태가 있으면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고립되기 쉽다. 이분은 시에 있으니까 뭐 자손 때문에 근심이 많다는 뭐 말년 운세에 해당이 되고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태에 대하여 알아봐야 되는데 절에 대하여 알아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태는 천지 만물이 땅속에서 새 생명을 움켜내는 것과 같으며 사람이 부정 모혈을 받아 수태하는 것과 같아 기질로는 주체성이 약하고 의타심이 많으므로 자기의 희망과 발전을 스스로 이룩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남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경향이 있으며 색적 문제로 인한 번거로움도 있다. 시에 태가 있으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아들이 계승하기 어렵다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 연주에 쇠가 있으니 쇠는 만물이 왕성함을 다하면 쇠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이 점차 노쇠하는 것과 같고 모험을 싫어하며 내실을 기하려는 보수와 수세적 기질이 있는 평화주의 여자와 같아 연주에 있으니 선조대의 가산이 몰락하고 가문이 기울어질 때 내가 태어났고 가정에는 성실하나 사회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치유가 글록인데 식물의 열매를 맺은 것 같으며 사람이 성장하여 직장을 갖고 녹을 받는 것과 같고 기질로는 부정과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며 공명정대하고 공사가 분명하며 인격과 품위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며 상하 질서를 엄격히 구분하는 처세를 한다. 글록이 월에 있으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자립성가하게 된다. 다만 여자는 맞벌이를 하거나 사회활동에 뛰어드는 맹렬파의 여걸로서 활동이 뛰어나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자립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봐야 되는데 양이 잘 눈에 안 띄네. 여기나 있습니다. 모태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투쟁을 모르는 성격에 조용하고 착실하게 안정을 요하는 기질이 있고 앞서기를 꺼려하며 두려움에 겁이 많으나 낙천적인 면도 있다. 이분이 좀 낙천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을 앞에서 이끌고 지도할 때 과단성과 패기가 부족한 것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로서 일하면은 뭐 되니까 참모적인 성격이 더 맞습니다. 일에 있으니 어릴 때 부모 외의 자에게 양육되어 보고 호색함으로 남난과 연한도 있으며 사교에도 능하며 팔방미인과 같아. 사교에 능하며 팔방미인이니까 이 성향을 갖다가 잘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게 이번 운을 좋게 하는데 좋을 것 같네요. 육신과의 관계는 비견급제가 양이면 형제들이 온순하다. 이분은 편인이 양이네요. 편인이 양이면 계모가 있고 이복 형제가 있다. 뭐 이거는 별 상관이 적은 부분이네요. 블록에서 비견급제가 글록이면 형제가 발달한다. 이분이 형제가 많습니다. 또 형제들이 뭐 웬만큼 사니까 뭐 맞는 말이고 뭐 취직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네요.
다음은 청간압, 지지압, 형중파의 공망을 찾아본다. 참 동영상을 보고 하려니 원래 보던 대로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쉬운데 이 사주를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가르쳐 드리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했는데 참 제가 찾아보기도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뭐 12신살, 종합신살 이런 걸 찾아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에게는 뭐 지금 취직운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되니 뭐 이것으로 일단 내 사주,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부분만 가지고 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격국용신이라든지 월령을 사주 강약이라든지 뭐 조우라든지 억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눈에 바로바로 안 들어올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차분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를 다른 분 사주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내 사주 내가 보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